여러분들이 계좌를 지키는 유일한 방송 펀드 매니저 문견의 주식 고객님 TV입니다. 오늘 금량이 15.82%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사항이죠, 그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상승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금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거래량이 한 300만 주 정도 터졌죠. 거래 대금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922억 원 정도 터진 그런 상황이다. 금량에게 오늘은 무슨 날? 부채 3천억 원이 줄어들어서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일지 한번 봐야겠죠, 그죠? 자,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의 발행 결과로 나오는데 뭐 요 부분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3천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납입일이 11월 8일이었다. 그 다음 발행가액이 57,700원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유상증자처럼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채무상계가 완료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무가 있는 사람이랑 주식이랑 바꿔서 채무를 날려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봤더니 유광지, KJ 인터내셔널, KY 에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자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의미가 없죠. 왜냐?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자금을 마련한 자체가 금량의 주식 아닙니까? 금량 주식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 회사에다가 채무로 넘겨줬어. 채무로 넘겨준 거를 갖다가 다시 요거를 주식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 주식으로 채무받고 주식으로 다시 받은 거면은 똔똔이죠. 그래서 재무구조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상 뭐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려준 주가를 담보로 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향후에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이럴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가짜 뉴스 뿌리 뽑겠다. 금양, 몽골광산 시찰 주주대표단을 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몽골, 몽라광산 관련해가지고 채굴권을 갖지 않고 있다는 시장의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채굴권 가지고 있으니까 공시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 광물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의 노력과 정성적인 운영, 그 다음에 광산의 현황과 달리 뭐 이런 것들이 사실과 다르게 호도되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아니다. 자, 몽골입니다. 몽골 이 부근 어딘가에 뭐 몽라라는 곳이 있을 거고 몽라에 광산이 있을 겁니다. 요런 외곽 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심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리튬을 채굴을 한 다음에 운송을 어떻게 할 겁니까? 텔레포트 시킬 겁니까? 아니겠죠. 그러면은 선택지가 차 아니면은 뭐 기차 요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차로 갔을 경우에는 기차보다 당연히 운임료가 높게 올라간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내륙이면 내륙일수록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몽골로 지나가는 기차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요 부근 라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광산이 위치가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기차는 쓸 수 없다. 만약에 광산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면 차로 이까지 기차 옮긴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기차로 이렇게 뭐 중국 쪽이나 라인 탄 다음에 항만해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광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 운임료를 어떻게 할 건데? 몽골이니까 싸다? 정말 쌀까요? 이 단가가 나올까요? 그 광산의 품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 1, 2, 3단계 과정을 갖다가 모두 거친 다음에 3단계 통과하고 상호파를 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산의 소유권이 있고 없고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3단계 통과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운임료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할 수 있는 그 자금이 과연 금량이 어떻게 만들어 올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주주 입장에서는 금량이 서로 뭐 어떠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주주가치 희석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안 됐어. 안 되면 주가가 역시나 폭망하는 거니까 좋지 않은 거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내부에서 기차 타고 뭘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여기 항구를 통해서 요렇게 또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요렇게 다시 오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차 운임비 그죠? 1차로 차 2차로 기차 요 국경도 지나가는 거니까 3차로 배 이게 맞는 거냐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몽골 광산이 있는 게 호재일 것 같아요? 악재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몽골 광산이 있고 콩고 광산이 있는 거 최대의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량은 동부건설에 건설 대금을 일부 미지급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이 없다고. 지금 얘들이 무슨 인프라를 깔거나 아니면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런 리튬을 가져온 다음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제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과거에 리튬이 가격이 비쌀 때는 이런 광산을 가지고 만드는 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리튬이 비싸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도 탐사를 하고 뭐 다른 데서도 탐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리튬의 광산들이 대량으로 발견했잖아요. 대량으로.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리튬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금량이 만약에 진행을 하는 리튬 광산에서 채산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연히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역시 중국이 리튬이 많이 나는데 그 단가가 훨씬 더 싸겠지. 그럼 금량이 아무리 가져와서 기술력으로 2차 전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다. 금량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4,502억을 조달해가지고 3,502억 원을 기장공장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그리고 1,000억은 단기 차입금을 갚는 데 쓸 예정이었다. 근데 요게 잘 안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주가는 29,0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주주들이 계속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어떠한 프레임과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향후에 금량이 어떠한 담보물로 무언가를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28일자죠, 그죠? 롯데케미칼의 재무 리스크 우려에 롯데월드 타워까지 담보로 이제 롯데 그룹에서는 진행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를 담보로 할 정도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량이 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언제까지일까?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요 부분에서 본 거, 2차전지 파일럿 라인 가동률도 41.6%다. 100대가 있으면은 59대가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상업화에 들어갔을 때 매출에 효과가 있겠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숫자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앞으로 금량은 상당히 재무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주식 담보 계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증이나 어떠한 그런 외부 차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여기 5번 보이시죠? 50만 주 담보 추가를 설정했다. 어디에다가? 대부업체에다가. 회사가 은행이 아니라 대부업체에다가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급박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아까도 보이시죠? KJ 인터내셔널 이런 식으로 변동금리로 또 측정을 했다. 야, 금리 인하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는 회사에서 주식담보대출로만 이렇게 5%대 이자를 내는 것도 상당히 버거울 거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금액들 대출 금액 다 합쳐봤더니 656억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주식 그만두시고 여러분들이 본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투기성인 부분을 절대적으로 배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사면서 지금 기대감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거는 사실상 매출이 나지 않는 회사, 즉 적자 회사에다가 대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거는 사실상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박스권도 없고 그냥 좋다라고 싶으면은 확 올라오고 아니다 나쁘다 싶으면은 확 떨어지는 이 매매 수급에만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격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 금량이다.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주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주어야 돼. 요런 것들. 왜냐면은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이미 5에서 7만원대 요 사이가 행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량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지금 29,000원까지 최근 떨어지고 오늘 아무런 그런 이슈도 없는데 15%가 올라가더라.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대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앞에 운임료를 보시고도 야, 이 회사는 기대감 빵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고난 강심장이자 사나이라는 거 제가 인정해 드릴 거고요. 하지만 거기다가 듣기 싫은 말씀 한 말씀 올리자면 여러분들은 가족의 꿈과 미래를 담보로 베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주식 때려 치우시길 바래요. 시장에서 시그널이 상당히 많죠. 이런 종목들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투자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시면 그냥 접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손실은 봤지만 제대로 배워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저희 가디언즈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은 시장 리스크 90% 이상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